반갑습니다 여러분, 파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S24 오렌지 색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소매점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삼성닷컴이랑 삼성 갤럭시 캠퍼스 몇 개 지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외관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색상은 조금 아쉬워요. 색상들이 약간 다 이렇게 물이 빠져 있어요. 굳이 한정판 색깔이 아니어도 다른 색깔, 일반 컬러 색깔도 굉장히 물이 빠진 색깔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폰 15 시리즈의 색상들이 굉장히 물이 빠진 파스텔 톤 색깔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물 빠진 색깔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은 갤럭시 S10의 코랄 색상이었는데 그게 비비다고 굉장히 쨍했는데 24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물이 빠진 느낌입니다. 이게 오렌지색인데 사실은 오렌지색이라기보다 황토색에 되게 가까워요. 이 후면 자체의 색상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후면이 이제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거든요. 여기 이름 부분만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거 볼 수 있고, 이 전체적인 면은 무광이에요. 이 무광의 느낌이 되게 괜찮고 고급스럽고요. 특히 이 무광인 부분하고 옆에 테두리랑 깔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루미늄 재질의 유광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 유광 테두리 부분이랑 이 후면의 매트한 부분이랑 요 조화가 되게 환상적이에요. 요 색상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도 테두리는 알루미늄으로 반짝반짝,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매트하게 해놨는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너무 고급지고 좋더라고요. 기존에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 뒷면에 강화 유리를 억지로 넣어갖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는데 이렇게 매트하게 만든 부분이 굉장히 큰 신의 한 수다. 이 테두리 색깔은 오렌지라고 보기에는 골드에 가깝고요. 약간 로즈 골드랑 커퍼의 중간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오렌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커퍼색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가 좀 더 비비드 했으면은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매트한 느낌과 이 옆면의 알루미늄의 이 블링블링한 느낌이 너무 환상적으로 잘 어울려요. 요거는 진짜 이 조합은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게 생폰이 때는 이 무광이랑 유광 조합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다 케이스를 씌우면 이 무광과 유광의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재질의 단단한 재질이에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슈피겐의 아마 어쩌고 슬림 어쩌고인데, 어쨌든 요거를 씌워보면은 후면에 그 매트한 고급스러움이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반짝거림 때문에 다 사라져요. 옆부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매트한 느낌과 유광의 느낌이 생폰에서 살아있었는데 이 케이스를 씌우면 싹 사라진다. 혹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것도 사봤어요.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TPU 재질로 되어 있는 투명 케이스는 약간 반투명 케이스거든요. 근데 TPU 재질 씌우면은 반투명, 이게 일단 TPU 재질의 반투명을 씌우면은 클리어함이 약간 PC 재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중간한 이제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닌 그런 재질이 띄어가지고 이것도 생폰의 아름다움이 잘 표시가 안 돼. 그렇다고 반투명 제품 한번 써보면은 요거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요런 건 진짜 조금 별로다. 그러니까 요게 요 매트한 느낌하고 요 테두리의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 카메라 주변에 이 반짝거리는 유광, 요것들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케이스를 씌우면은 느낄 수가 없다. 사실은 이 생폰 이외에는 요거를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참 아쉬워요. 진짜로.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쁜데. 외관에 보시면은 기존과 다르게 갤럭시가 옛날부터는 되게 곡선 형태의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렸어요. 특히 전면의 액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평평해요. 엣지 디스플레이가 다 사라졌거든요. 사실 삼성이 갤럭시 S6부터 쭉 이 엣지 디스플레이를 고집을 해왔어요. 평판 디스플레이는 되게 저렴한 저가형에다가 적용을 하고 고가형은 꼭 엣지 디스플레이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엣지 디스플레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엣지 디스플레이 쓰면 베젤이 되게 작아 보여요. 왜냐면 끝에 원래 까만색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옆으로 둥글게 넘어가니까 베젤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화면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둥그스름하게 이쁜 것도 있었죠.
근데 요 번작 같은 경우에는 사면의 베젤 부분이 거의 동일하면서도 굉장히 좁아요. 기존에는 이 베젤이 넓었기 때문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억지로 넣어가지고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최대한 넓게 했는데, 평판형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 베젤을 굉장히 꽉꽉 채워서 넣었어요. 이 엣지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옆면의 두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엣지가 들어가면 한 이 절반 정도가 액정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평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얘가 넓어지면서 이 그립했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핸드폰 핸즈온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서 옆부분을 엄지나 이런 걸로 지지를 해도 굉장히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구멍이 2개 있는데, 요건 에어벤트예요. 이 안쪽이랑 바깥쪽 압을 맞춰줘갖고 방수 기능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압력을 맞춰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절연띠가 차라리 가운데 있거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중뛰게 여기가 딱 중간인데 중간에 살짝 벗어나 있어. 그리고 이 에어벤트도 어중뛴 위치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 윗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 우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볼륨 버튼이랑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은 유격이 없어요. 흔들어 봐도 흔들리지도 않고 굉장히 짱짱하게 잘 돼 있어요. 마감이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은 유심 트레이랑 C타입 그리고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약간 요새 말이 많던데, 이 안쪽에 망이 쭈글쭈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인지 이 망 안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소리는 아주 짱짱하게 잘 나오니 만족스럽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괜히 이거 억지로 보려다가 찌그러져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기능상 문제 없으니까 저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아무도 없어요.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아이폰 15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똑같이 우측에 전원만 있고, 갤럭시는 볼륨이랑 그리고 전원 버튼이 같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갤럭시는 깔끔한데 아이폰은 볼륨 버튼이랑 요 유심 트레이랑 요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진동 버튼.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기본 광각 망원으로 총 3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카메라 테두리 부분도 보시면 유광 알루미늄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에 있는 요거랑 여기랑 깔맞춤이 되어 있어요. 약간 커퍼 느낌으로 그렇게 깔맞춤이 되어 있고요. S23이랑 달라진 부분은 요거 플래시 위치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원래 S23 같은 경우에 플래시 위치가 여기 딱 첫 번째 카메라 옆에 위치해갖고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되게 어중뛰게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카메라 중간으로 갔더라고요. 차라리 요 밑으로 갔으면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은,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이제 여기에 카메라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근데 울트라에서 그래서 여기에 플래시가 있거든요. 울트라랑 약간 같은 이제 디자인 베이스를 공유하려고 여기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기 전까지 이 플래시 위치가 불편한지 몰랐을 텐데, 이제 아셨으니까 엄청 신경 쓰일 거예요. 사실 이런 깻잎통 디자인은 사실 아이폰 4 때부터 있었던 디자인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제 앞에 평판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옆부분에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을 두르고 이 백판이 있는 이런 디자인을 이제 보통 흔히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 아이폰 4 때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스마트폰 전통의 디자인이에요. 초창기 아이폰 3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곡선이 많았고, 뒤에가 막 크롬으로 돼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폰 4 때부터 완전 깻잎통으로 돼가지고 그 뒤로 쭉 가다가 6부터 약간 둥그렇게 변했다가 다시 요새는 깻잎통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4나 최근에 나온 아이폰들이 굉장히 좀 곡선보다는 직선이 많고 깔끔한 디자인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갤럭시 24 요 모델의 디자인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스마트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과거로 회귀한 것 같다. 갤럭시가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예쁜 폰이 나왔어요.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15 프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이폰 15 프로랑 갤럭시 S24의 조금 디자인적인 차이점이라면은,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 뒷면이 완전 무광으로 돼 있고, 이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랑 옆면의 재질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얘는 뒷면이 매트하고 옆면이 유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저는 통일된 것보다는 이렇게 된 뒷면이 무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세세하게 좀 보는 사람의 차이고, 사실 케이스 쓰고 쓰면은 이거는 뭐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생폰으로 써야지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깻잎통 디자인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받자마자 딱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이폰으로 바꿨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케이스를 이렇게 뺀 다음에 액정 상단으로 이렇게 놓고 그냥 화면 꺼놓으면은 아이폰이랑 크게 구분이 안 가요. 실제로 두께도 되게 비슷하고요. 뭐 아이폰이랑 직접적인 차이라면 카메라 요 부분의 차이, 그리고 이제 애플 로고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 정도인데, 그래갖고 아이폰의 디자인을 많이 카피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나 사람들도 이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호평이 일색이에요. 베낄 거면 제대로 베끼는 게 낫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엣지는 엣지 자체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군락 기능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 기능이 많이 퇴색돼서 이제는 평판형에서도 그 엣지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엣지에 있던 그 기능들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결국 디자인은 진보하게 개선이 돼서 유저 경험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도 잡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아이폰 라이크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삼성 고유의 색깔을 상당히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디자인 굉장히 잘했던 때가 몇 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갤럭시 S3 나왔을 때 저는 그 갤럭시 S3 약간 그 마케팅 포인트가 조약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걸 타겟으로 해갖고 굉장히 곡선이 많이 섞인 심지어 이제 홈 버튼에도 곡선이 섞인 그런 예쁜 디자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3가 되게 예뻤었고, 그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엣지를 굉장히 샤프하게 쓰면서 뒷면에 카메라도 일자로 가로 일자로 쫙 놓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비비드한 색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이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약간 프리미엄 폰들이 아이폰하고 약간 비등비등할 정도의 플래그십 모델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최근에 사실 플래그십 하면은 안드로이드보다는 이제 아이폰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아이폰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쪽에서 아이폰과 비슷한 이미지가 아니라면은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프리미엄 시장에 다 먹어버린 이유로 이제 깻잎통 스타일이 아니면은 약간 고급지지 않고 프리미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삼성만의 고유의 좀 디자인을 잊어버린 것 같아갖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는 거의 삼성 이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뭐 픽셀폰 쓰는 사람이 있어, 뭐 다른 에이수스 폰이나 뭐 원플러스 폰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아니면 아이폰인데 너무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성도 높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후면 색상들이 너무 다 물 빠진 색상들이라 가지고 좀 더 비비드하고 쨍한 색이었으면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웠을 텐데 약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오렌지로 팔면 안 돼. 이거는 코퍼예요, 코퍼. 황토색, 코퍼. 약간 이런 계열로 팔아야지. 이거 오렌지라고 하면은 기만이야, 기만. 저는 진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걸 보고 오렌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 색상 자체가 약간 비비크림 색상이에요. 어쨌든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 갤럭시 안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